자, 단원의 이름은 적분. 여기서부터 적분 파트야. 미적분의 가장 마지막 파트죠. 주제를 좀 여러 개로 나눠봤는데 일단 이 목차를 좀 쓰자. 네 가지 정도 주제를 나눠서 개념 정리를 좀 해줄 테니까 자, 일단은 적분이라는 거는 이제 미분의 반대를 얘기하는 건데 좀 가봅시다. 일단은 바로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F'이 만약에 X라고 가정을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는 뭐였을까? 만약에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X가 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는 뭐였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거 아니냐. 왜냐면 실제로 얘를 미분하면 이게 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뭔가를 미분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는 뭔가 좀 이런 함수이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무언가를 미분해서 x제곱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는요 이런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 근데 사실 뭐 여기다가 상수를 하나 붙여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예를 들어 뭔가를 미분해서 x 세제곱이 된다고 치자. 그러면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는 더하기 이 정도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어떤 거를 미분해서 이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미분을 하기 전에 원래 함수는 뭐 이런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미분을 하고 나서 어떤 함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를 추론하는 그 과정을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용어의 뜻은 알겠어?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분되기 전에 원래 함수를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주면은 자, 이런 거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이 2야. 그러니까 무언가에다가 1을 더했을 때 2가 나온대. 그러면 요거를 덧셈을 하기 전에 원래 함수로 돌려주면, 그러니까 원래 상황으로 돌려주면 x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거든. 만약에 x 더하기 2가 5야. 당연히 x는 3이겠지만 그러면은 무언가에다가 2를 더해서 5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2를 더하기 전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3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 그럼 마치 이거랑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서로 반대 관계이지. 그렇죠? 그거인 것처럼 미분과 적분도 서로 반대 관계라고. 그래서 어떠한 함수를 미분해서 이제 무언가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미분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그 작업을 부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좀 해주면 자, 여기다 그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분되기 전에 원래 함수로 되돌려주는 작업인데, 일단은 표기는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라지 F를 미분해서 스몰 F가 된다고 합시다. 다시 말하면 이 라지 F는 스몰 F의 부정적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잡아줄 때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요 기호 자체를 지금 처음 보는 텐데, 요 fx를 부정적분하는 겁니다. 이게 적분 기호예요. 그러니까 s자를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서 얘를 fx 더하기 c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f를 미분해서 스몰 f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분되기 전에 원래 함수가 라지 f잖아. 그래서 스몰 f로 적분하면은 미분되기 전에 원래 함수가 라지 f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요 c를 잠깐만, 요 용어가 조금 있는데 요걸 이제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얘를 이제 적분상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fx를 피적분함수라고 불러요. 피적분함수라고 부르고, 이 라지 f를 원시함수. 오케이? 요 정도 기호는 알고 있자. 여기 피적분함수, 여기 원시함수, 여기 적분상수.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분이라는 요 전체적인 맥락은 미분되기 전에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자, 미분하기 전에.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좀 자세히 봐봐. 기본적인 공식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참고로 말해서 적분이 미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미분은 웬만한 건 다 미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적분은 이제 단계가 막 올라가면은 적분이 안 되는 함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적분의 기술이 되게 많아, 미분보다. 적분이 훨씬 어려워, 미분보다. 근데 어쨌든 덧셈보다는 뺄셈이 어렵잖아. 곱셈보다는 나눗셈이 어렵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미분보다는 적분이 어렵다고. 자, 어쨌든 그럼 이제 공식을 좀 만들어 볼게. 자, 봐봐. 뭔가를 미분해서 x가 됐을 때 그 무언가는 2분의 x제곱이 될 거라고 추론을 하지. 뭔가를 미분해서 이게 됐을 때 그 무언가는 3분의 x제곱. 여기 잘못 썼다. 왜 잘못 썼지? 3분의 x세제곱이요. 뭔가를 미분해서 x세제곱이 나왔으면은 그 미분하기 전에는 4분의 x4제곱, 여기가 x4제곱이면 얘는 5분의 x5제곱이지. 그치? 그럼 일단은 알 수 있는 게 차수가 하나 올라가. 그래서 미분을 했을 때 차수가 1차라면은 미분하기 전에는 2차가 되는 거고, 미분을 했을 때 차수가 2차라면 미분하기 전에는 3차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는 걸 자꾸 상상을 해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fx를 x제곱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얘를 만약에 미분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2x가 나올 거잖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궁합이 안 맞아. 그래서 앞에 있는 2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 2분의 1을 붙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차수를 하나 올려주면서 미분을 했을 때 x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차수를 하나 올려주면서 미분을 했을 때 x제곱이 나오게끔 설정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공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뭐냐면 x의 n제곱을 적분을 해요. 그러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차수가 n 더하기 1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서 미분했을 때 여기 상수를 없애줘야 되니까 n 더하기 1분의 1을 붙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적분상수 하나 붙여주고.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아주 쉽다. 이그젠플을 좀 보여줄게. 간단하죠? 그렇죠? 자, 이그젠플 몇 개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자, 몇 개만 좀 볼게요. 자, 싹 다 한번 풀어보자. 칠판에 적어주는 거 한번 다 풀어봐.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은 반대 관계니까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원래 함수로 돌아갑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fx를 구해요. 해봐요 한번. 해봐.
멍하니 있지 말고. 몇 개만 풀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냥 부정적분을 한번 해보라고. 아주 기본적인 연습 문제. 풀어봐. 여기는 개념이 진짜 가볍다. 자, 지금 빠르게 몇 개 풀고 잠깐 쉬는 걸로 합시다. 시간을 좀 더 줘. 쉬는 시간까지 한번 풀어볼래? 어차피 지금 2분 있으면 쉬는 시간이거든. 그러면 쉬는 시간까지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자. 얘들아, 그리고 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너네 만약에 노이를 지금 이제 그 3월이 되면은 목토잖아. 만약에 목 1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나? 만약에 일요일날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사람. 시간을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 오전, 오후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 일요일 오전이 된다. 하나, 둘, 셋. 또 이것도 갈려? 오후가 된다. 오후는 몇 시까지? 그러니까 1시 45분부터 5시 반. 오전, 잠깐만. 야, 오전이 된다 손 들어봐. 다 손 들어봐. 오전이 된다. 갈려? 그럼 이 세 명은 오전이 안 돼요? 일요일 날은? 오후가 된다 손 들어봐. 다시. 어차피 안 되네. 갈리네. 아니, 안 바꿔도 되는데 만약에 오전이나 오후로 통일을 할 수 있다면 목토보다는 목일이 낫지 않아? 너네가 생각하기엔 어때? 목토보다 목일이 더 낫지 않냐? 왜냐면 목토면은 시간이 금요일 하루밖에 안 비잖아. 근데 목일로 가면은 금토가 비니까는 사실 요일로 놓고 봤을 때는 목일이 더 좋거든?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바꿀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너네가 시간이 안 맞아. 너네가 통일이 안 되는 지금. 통일이 안 되는구나. 아니 목토면은 그러니까 그게 나쁜 시간은 아닌데 이게 너무 붙는 것 같아서 시간이 목일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지. 일요일 진짜 안 돼? 내가 시간 안 맞는구나. 일요일이 더 좋지 않나? 아닌가? 3월부터. 그러니까. 근데 너네가 만약에 일요일날 시간을 오전이나 오후로 통일이 가능하다면 일요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 목요일을?
아,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지. 다른 반 시간을 다 틀어버려야지. 목요일을 좀 더 앞쪽으로, 뭐 수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런 식으로. 수요일 날 된다. 손 들어봐. 수요일, 아니 좀 들어봐. 먼저 들어봐. 2명이야? 이래나 저래나 씨. 화요일 날 된다. 손 들어봐. 화요일 날. 의견 통일이 안 되네. 아, 다시 손 들어봐. 화요일 날. 아니, 맞춰보려고 그래. 화요일 날 된다. 번쩍 손 들어. 화요일. 화요일 뭐 있어 또? 아, 있어? 화요일 날? 아, 빨리 얘기해. 화요일 뭐 있어? 그거 안 되는 거네. 시간은 6시 15분부터 10시. 아, 다시 손 들어봐. 화요일 6시 15분부터 후잖아. 정말 이유잖아. 화요일 6시 15분부터 10시가 가능하다. 정말 이유니까 4시 안 되지. 어차피 다 바뀌어. 그러니까 목요일을 야, 근데 그러면 목토보다는 화토가 낫지 않아? 그렇게 치면? 아닌가? 비교해봐. 목토랑 화토 비교해봐. 화토가 낫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목토가 나아요? 아, 목토로 하면 나는 편해. 안 바꾸면 되니까. 너네 시간을 좀 예쁘게 맞춰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화토가 낫니? 지금 화요일 안 되는 사람? 지금? 한 명도 안 돼? 그럼 어차피 이쪽으로 바꾸면 누가 걸리고 저쪽으로 바꾸면 누가 걸리네. 아까 일요일도 안 된다면서. 일요일도 오전 오후 다. 그럼 내가 제안한 것 중에 일요일 오전 오후 싹 다 걸려? 수요일도 안 돼? 화요일도 안 돼? 그러면 못 바꾸는 거지. 맞잖아. 너네가 된다고 하는 날이 없는데 지금? 맞지? 일요일 오전 오후 아까 다 걸렸지. 수요일도 안 된다면서 방금. 화요일도 안 된다며. 좀만 고민해 봅시다. 쉬자. 쉬자.
자, 몇 개 해보고 문제 풀이도 좀 해보자. 자, 여기 지금 부정적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되게 단순한 게 적분이라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양변을 미분해봐.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라서 여기를 미분하면 다시 fx가 나오거든. 그럼 여기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fx.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니까.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아, 이런 걸 한번 보면은 얘는 바로 적분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면은 왜 이래. 적분상수 C를
붙여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바로 접근이 안 되는데 요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바로 접근이 안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간단한 예시 문제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바로 접근을 해주면 요 fx는 요걸 이제 접근하는 거거든. 그래서 구하기 c인데, 근데 이제 접근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여기를 0으로 맞춰주면 c는 6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알겠죠? 그쵸?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면 fx가 이렇게 나온다. 근데 f0은 1이잖아. f0은 1이니까 이 접근상수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f2는 5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가지고 a까지 구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게 이제 부정적분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는데 얘도 이제 간단합니다. 여기는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부정적분과 미분은 서로 반대 관계잖아. 그래서 이제 뭐를 알아볼 거냐면은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보자.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니까 지금 저런 게 다 상쇄가 될 텐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랑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는 거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지? 뭐가 달라? 진영? 뭐가 달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랑 미분한 다음에 접근 상수. 그렇죠. 적분 상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식으로 좀 한번 적어보자. 먼저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fx를 먼저 이렇게 적분을 해요.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dx분의 d라고 쓰자. 미분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니까 사실 얘는 원시 함수를 라지 f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fx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잖아. 그러면은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fx 더하기 c. 그래서 이제 결과는 되게 비슷한데 둘 다 fx로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적분을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적분 상수가 따로 붙어.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적분 상수의 차이. 요거 설명은 좀 이해가 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시를 몇 개만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자. 아주 간단한 예시 몇 개만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랑 자,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니까 얘는 그냥 x 세제곱 그대로 나오거든. 얘는 미분을 먼저 하고 나서 적분을 하잖아.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데 적분을 나중에 하니까 적분 상수가 붙는다.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뭐 이그잼플 예를 들어서 요거 dx분의 d는 미분 기호인 거 알고 있지?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fx 한번 구해봐. 이거 너무 기호가 잠깐만요. S라고 S죠.
이거가 너무 좀 오케이. 여기서 fx 한번 구해봐요. 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자, 기본적인 문제 몇 개만 풀어보자. 풀어봐요, 계속. 몇 개만 풀고 넘어가자. 잠깐만, 가로가 이상. 잠시만요. 자, 간단한 예시 몇 개 같이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미분을 하거든. 그래서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니까 적분 산수가 안 붙어.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양면을 x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도 봐봐. 그럼 얘를 보면 아, 이 기호가 뭔가 마음에 안 들지? 가로를 이렇게 미분을 한 다음에 자, 얘도 보면은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적분상수가 붙어. 근데 F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 요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보면 된다.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얘는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죠. 그래서 적분상수가 붙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8로 맞춰주면 돼요. 오케이? 간단하지? 이런 식으로. 자, 요 정도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세 번째 성질을 좀 보여줄게. 부정적분에도 기본적인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정적분의 성질인데 자, 가볍게 정리하면서 넘어가자. 부정적분에는 뭐 이러한 성질이 있어. 아주 기본적인 성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요거랑 요거를 이제 직선의 성질, 선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수배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빼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풀마 같은 경우에도 적분을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오케이? 그 미분이랑 성질이 거의 똑같죠? 그렇죠? 미분에서도 풀마가 있으면 이렇게 쪼개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상수배가 있으면 밖으로 뺄 수 있었잖아. 그래서 미분의 성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예시를 좀 몇 개 들어보고 자, 예시를 몇 개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이제 이걸로 푼다고 쳐봐.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뺄셈을 갖다가 안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거의 똑같은 건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해서 Y로도 접근이 가능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잠깐만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각각을 적분을 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요 안쪽으로 모아서 잠깐만 이게 가로가 조금 중가로 기호랑 적분 기호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잠시만요. 좀만 잘 써줄게. 중가로 기호랑 적분 기호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dx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파란색을 계산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도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괜찮니? 자, 이게 선형성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주제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가볍게 하면서 넘어갈게. 스킬이 하나 있는데 치환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한 형태의 치환 접근을 좀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네 번째 주제는 치환 접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야, 만약에 접근을 하는데 이거를 접근한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전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지. 그치? 사실 얘를 접근을 실제로 해주면 이거거든? 그러니까 쟤를 접근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 거라고 아마.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은 여기 안쪽에는 얘를 치워놨는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1을 t라고 치워내. 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양변을 이제 x로 미분하는데 이렇게 나오거든. 양변을 x로 미분하면.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dx랑 dt랑 같아요. 오케이? 자 이게 치환 적분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적분 t제곱 d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t제곱 dt 맞니? 요거 이해가 돼? 그러니까 dx랑 dt랑 같으니까. 그럼 얘는 그냥 t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 근데 t라는 게 x 더하기 1이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전개하면 얘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어디에서 위력을 발휘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야 이번에는 이거를 적분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까 얘는 그냥 전개를 해가지고 적분을 할 수 있지만 20제곱을 실제로 전개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럴 때 위력을 발휘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똑같이 x 더하기 1을 t로 치환해서 적분을 한다라고 상상을 하면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게 되게 신기할 거야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치환 적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항상 dx랑 dt가 항상 같아지는 건 아니거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조금 다른 예시를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한번 가볼까? 야 만약에 이번에는 이거를 접근한다고 하면 상상해. 자 얘를 접근합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실제로 20제곱을 전개를 해가지고 접근을 치는 게 맞을 텐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치워놓을 거야. 그러니까 자 그대로 따라해. 얘를 t라고 치워놨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양변을 x로 미분하면 그대로 따라해. dx분의 dt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dt는 dx는 2분의 dt가 나오거든. 여기까지는 괜찮니? 어려운데 이거 처음 보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자, t의 20제곱을 접근하는데 요 dx 자리에 2분의 dt가 들어가야 돼. dx 자리에. 그래서 2분의 dt. 그래서 이제 얘를 접근을 치면은 이렇게 나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얘를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 치는 기술이 있는데 이걸 치환 접근법이라고 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얘들아 이거 미분해서 이거 된다라는 거 눈에 들어와.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니까 어쨌든 이 결과물을 미분을 하면은 이 안쪽에 얘가 나오는 게 맞거든. 피적분 함수. 그럼 얘를 미분한다고 상상해봐. 그럼 겉미분이랑 속미분이 있지. 그럼 21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차수가 20제곱으로 떨어지는데 어차피 속미분을 하면 2가 앞으로 또 떨어지잖아. 그럼 정확히 상수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거 눈에 들어오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환을 통해서 접근하는 걸 치환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이거 그냥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냥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은 21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니까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다시 얘가 나오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 근데 얘를 미분한다고 상상하면은 일단은 겉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건 맞잖아. 근데 속미분을 하면은 플러스 2가 나오죠. 그쵸? 속미분을 했을 때 2가 나오니까 그거를 제거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얘를 붙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속미분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속미분 때문에 요런 현상이 등장을 하는 거야. 2분의 1이 붙는 거지. 속미분 때문에. 근데 아까는 왜 그런 게 없었냐면은, 자 여기를 봐봐. 여기는 dx랑 dt랑 서로 같잖아.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여기가 여기가 그냥 x라서 그래. 여기는 이제 그냥 x인데 여기는, 자 비교해봐. 여기는 이제 2x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를 이제 부정적분을 바로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물론 이제 적분상수 c는 붙여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잖아. 근데 얘를 미분해가지고 얘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거든. 근데 얘를 미분한다라고 상상을 하면은 겉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어차피 속미분도 할 텐데 속미분 해봤자 1로 나오잖아. 그 속미분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인데, 얘랑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겉미분하면은 일단은 겉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 맞거든. 근데 속미분을 하면은 2가 또 앞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속미분하는 것까지도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2분의 1을 붙여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빠르게 갈 수도 있는데 정석 자체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치환적분,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인데 솔직히 이게 귀찮거든? 그러면 이렇게 빨리 가도 괜찮아. 그리고 이 치환적분 기술은 수트보다는 미적분에서 더 제대로 씁니다. 미적분 가면 이제 정말 난리 나거든. 치환적분도 나오고 부분적분도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어쨌든 요거를 좀 지금 잘 익혀봐. 근데 처음 공부할 때 치환적분 좀 어렵긴 할 거야. 요거 공식 좀 일반화 시켜서 공식 하나 알려줄까? 요거 일반화를 좀 시켜보면은, 잠깐만, 요거 하나만 쓰고 넘어갈게요.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면은, 야, 이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차수를 하나 올려줘. 적분상수를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문제는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근데 얘를 겉미분을 하면 이게 나오지. 근데 속미분까지 생각하면 A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A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A분의 1을 붙이는 거야. 속미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차이점 알겠어? 또 하기씨. 근데 이제 아까 여기에서 이제 속미분을 생각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x 더하기 1을 미분해봤자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a가 1인 거지. 그래서 의미가 없었던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럼 이런 것도 조건이 가능할까? 잠시만. 야, 이거 조건 가능하겠니 지금? 가능할까? 조건이 될까 저게? 이건 나도 조건 못합니다. 못해요. 손으로는 못해요. 컴퓨터도 두들기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조건이 되게 어려워 얘들아. 요거 속미분을 했을 때 상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잘 들어.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 그러니까 비교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 얘들아. 계속 비교를 해. 여기는 1차지. 그래서 요는 미분하면 상수 나오지. 근데 요거는 2차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막 상수로 곱해가지고 대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겉미분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적분상수는 나중에 생각하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이제 미분을 할 거잖아. 그럼 미분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21은 서로 날아가지. 그러면은 요거에 20제곱이 붙는 건 맞는데 얘를 미분한다라고 상상을 하면 마지막에 속미분이 이제 이게 또 추가로 나오지 않아? 2x 더하기 2가? 그러면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붙인다고 상상을 할게요.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근데 붙였어? 근데 이러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 얘는 지금 문자가 붙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미분해서 이게 나온다고 상상을 하면은 얘를 미분할 때 요 놈도 미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죠. 아씨 어렵지. 잠깐만 지금 전달이 잘 안 돼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 2분의 1을 붙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겉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는 맞는데 얘를 속미분하면 앞에 2가 더 튀어나오잖아 앞으로.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붙인 거라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여기 빨간색까지만 생각하면 겉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 똑같이. 근데 속미분까지 생각하면은 여기 얘가 더 앞으로 튀어나오죠.
여기랑 원리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얘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잖아. 그럼 얘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걸 붙인다고 상상을 한다고 일단은. 근데 만약에 얘를 붙여주잖아? 그럼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미분할 때 그러면 얘는 지금 변수거든. 그럼 얘만 미분할 거야? 얘는 미분 안 해? 그 문제점이 된다. 그 못한다. 조건을 못한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는 미분 안 해도 되잖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여기 안에 차수가 만약에 2차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러면 마치 될 것처럼 보이거든. 여기만 미분하면은 속미분했을 때 여기랑 이제 곱해서 없어지니까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미분을 할 때 요 놈도 미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미분하면은 이게 안 나와. 그러니까 달라. 이게 다르다고. 얘를 미분해서 이게 안 된다고. 여기에서는 이거를 미분하면 이거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 미분하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2차 이상일 때는 이런 방법으로는 치환 적분을 할 수가 없어. 시당초에 문제로 나오지도 않아요. 왜? 적분이 안 되니까. 물론 막말로 이거 20제곱 실제로 한다면 적분 치환 가능하겠지. 근데 이런 방법으로는 적분이 안 된다.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미분을 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갔으면은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개념 정리는 지금 다 됐습니다. 30분 남았는데 교재 좀 보자. 야, 문제 좀 몇 개 풀어볼게요. 자, 부정적분 개념은 요 정도면 정리가 다 끝났어. 교재로 넘어가자. 자, 하나씩 톡톡톡 풀면서 넘어가자. 저기 자, 유형별로 하나씩 한번 보자. 자, 별표 문제 하나씩 볼게요. 이런 보기 문제들 있잖아. 이런 거 너네가 집에 가서 좀 풀어봐. 알겠지?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자. 다음 주에 테스트를 또 볼 거니까 집에 가서 공부 좀 해. 수투는 그냥 미분 끝까지 공부하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정확히 말하면 5단원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테스트가 제대로 되겠네. 범위가 넓어지니까. 아니 근데 범위가 좁은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범위가 되게 좁았잖아. 앞에 1, 2, 3단원만 공부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범위가 되게 좁았는데. 자, 이런 거 가자. 그냥 문제 좀만 읽어봐. 요는 미분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가볍게 이런 식으로 약간 치고 들어가면 돼. 끝났죠? 자, 이런 거는 가볍게 보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봐. 그러면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1번은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거고 2번은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건데 차이점은 적분 상수에 대한 차이점이 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이 기호가 다 날아가고 얘만 남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랑 똑같다고. 다시 한번 말한다.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지. 그럼 적분 상수가 없어져. 그래서 그냥 요거랑 완전히 같은 거야. 오케이? 아, 이거 문제 좋은데? 야, 663번 봐봐. 이거 봐봐. 663번. 자, 이거. 야, 지금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 봐봐.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지. 그럼 원래 함수로 돌아가죠. 다시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지. 그럼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가지. 그래서 얘는 결론이 뭐냐면 그냥 fx 더하기 c. 오케이? 그래서 f0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마이너스 5야. 끝났죠? 이거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미분 적분 하면은 원래 함수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C가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넣어서 5를 빼주면 된다고. 자, 이런 거 볼게. 자, 한번 가보자.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어쨌든 지금 미분 기호가 있잖아. 그래서 양변을 적분해줘. 이렇게 됐지. 그렇지. 자, 천천히 따라와. 근데 요게 주어져 있으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 여기가 0이 돼.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c는 마이너스 8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얘를 쪼개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한쪽에다가 F 주고 한쪽에다 G를 주면 되거든? 그러면 F2가 0이니까 여기다가 F를 주면 될 거거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G를 주면 이렇게. 그러면 딱 궁합이 맞지 않나? F2는 0, G2는 12. 맞죠? 그렇죠? 끝났지? 이런 느낌. 넘어가자. 자, 넘겨봐. 요거는 이제 부정적분의 계산이라는 게 4번인데 그 적분의 성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적분의 성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아까 전에 했던 예시구나. 넘어갈까? 이거 아까 했던 거죠, 그렇죠? 예시로 보여줬던 거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이런 거 같이 한번 볼게. 자, 이런 거 봐봐. 사실 이것도 이제 아까 거의 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F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얘들아. 그래서 그냥 F'을 적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F'을 적분해. 그러니까 F'에서 F 끌어내는 거 할 수 있겠어? 자,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한다고. 근데 이게 지금 처음 공부하는 애들은 사실 여기에서 이거 끌어내는 것도 지금 어색할 거거든, 처음 하면은. 근데 지금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바로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F0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날아가고요. 여기가 1이 붙어.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니까 관계식 하나가 더 필요하지. 그치? 끝났습니다.
F1은 2라고 하니까 x에다가 1을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끝. 아, 이거 문제 좋은데? 문제 좋은 거 좀만 더. 야, 674번 봐봐. 문제가 좋다. 이런 거 좀 조금씩 풀면서 갈게요. 자, 이런 거 한번 봐봐. 자, 이거 보면은, 자, 요거 바로 접근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지. fx. 그럼 미지수 2개니까 관계식 2개 필요하지. 자, 요는 보면은 0분의 0꼴이라서 f1은 0이야. 맞죠? 그러면 얘가 다시 뭐가 되냐면 f'1이야. 이런 거 눈에 들어오니? 그래서 자, 첫 번째 f1은 0이고요. 두 번째 f'1은 그래서 요거 2개 연립하면 돼. 지금 설명 다 따라왔니? 됐어? 자, 유형 6번. 자, 몇 개 더 해보자. 675번. 자, 계속 봐봐. 아, 이 번호가 안 나와서 되게 불편해. 이거 내려야 돼. 아, 진짜 안 나와져. 요즘 내려 번호가 안 나와가지고. 자, 675번이요. 보통 F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라고 많이 씁니다. 보통의 경우. 야, 저는 그냥 미분 쳐봐. 그냥 미분 바로 쳐볼게. 자, 그럼 좌변을 미분하면 F가 나오지. 우변을 미분하면은, 자, 곱미분. 앞에 거 때리고 뒤에 거 붙이고 더하기 뒤에 거 때리고 앞에 거 붙이고 더하기 뒤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괜찮니? 민재 지금 따라왔어. 좀 빠른가? 좀 붙인 것 같은데? 민기씨?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고 요거 붙이고 더하기 요거.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고 요거 붙이고 요거 미분하고 요거 붙이고. 오케이? 한줄도 따라왔니? 여기까지? 그럼 나가고 나가죠. 그렇죠? 나가고 나가죠? 그럼 얘가 equal to 0.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x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지. 된 거 아니야? 그럼 fx는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아, 이거 잘못 썼구나. f'x가 이거지. 그럼 f'을 접근하면은 f가 나와서 처음 공부하면 어렵겠다. 부정적분을 그냥 막 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근데 끝났어. f1은 2니까 여기 x에 1 넣어가지고 2로 맞춰줍니다. 헐? 여기 x에다 1을 넣어가지고 2로 맞춰주면 된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게 몇 번이었죠? 6번. 6번이죠, 그렇죠? 잠깐만, 또 뭐를 하는 게 좋을까? 자, 일단 패스. 681번. 자, 그러니까 7번을 보자. 유형 7번이요. 이게 유형이 11개인데 일단은 계속 갑시다. 어떻게든 다 풀어줄게요. 계속 가자. 자, 이런 거 한번 봐봐. 야, 이것도 보면은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잖아.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적분을 해가지고 적분해서 그냥 F를 구하는 거야. 그럼 요놈 적분하면 이렇게 붙거든? 근데 여기 적분상수 모르니까 C1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지금 적분상수가 2개가 붙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요놈 적분합니다. C2 이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F2가 6이잖아.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끌어낼 수 있거든. 그럼 F2가 6이니까 X에 2를 넣어봐.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6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C2는 3분의 2. 됐죠? 속도 너무 빠른가? 그러네. 미안. 잘못 넣었어. 미안. 쏘리. 잘했다. 위에다 넣어. 왜 이렇게 했지? 그렇죠. 위에다 넣어야 되죠. F2는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으로 맞춰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연속함수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0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연속함수니까 사실 여기도 등호가 붙어. 연속함수니까. 그럼 F0은 C1이면서 동시에 C2야. 요거 설명 이해가 되니? 근데 C1, C2가 같은데 그게 둘 다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C1도 마이너스 6이고 여기 있는 C2도 마이너스 6이야. 그럼 F를 다 구했으니까 F-3도 구할 수 있어. 헐? 8번. 자, 8번이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표현을 살짝 바꾼 건데 사실 저거 자체가 f'x야. 이걸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을 다시 적분을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됐는데 근데 얘가 0,3을 지나가. 0,3을 지나가니까 적분상수 C가 얼마다? 3이다. 끝났죠.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쉽지? 0,3을 지나니까 fx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콜? 넘어간다. 자, 일단은 계속 한번 가보자. 계속 가보자. 풀 게 많으니까. 689번이요. 자, 계속 갈게. 야, 읽어봐. 689. 일단은 요 놈이 지금 되게 거슬리는데 이거 전에 설명했을 때 빠르게 가는 방법 설명 좀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여기가 H고 여기가 마이너스 H잖아.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써주면 이거를 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F 프라임이니까 요 놈을 미분하는데 미분과 적분은 언제나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F 프라임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돼.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데 괜찮아? 이런 거? 몇 개 더 풀면서 갈까? 여기까지 따라왔니? 691번이요. 이런 거 문제 좋아 보이니까는 하나씩 좀 더 보면서 갈게요. 야, 문제 읽어봐. 691번. 읽어봐. 이거 지금 문제 해석돼? 691번. 해석되니? 요게 무슨 뜻이냐면 F'A를 말하는 거지. 그럼 요 놈을 적분하면 FA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적분상수를 붙여야 되는데 F0은 4잖아. 그래서 적분상수 붙일 때 이렇게 붙여줘. 맞지? 근데 얘네가 원하는 거는 equal to 0의 모든 근의 곱이라고 하니까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곱. 빠른가? 속도 괜찮니? 한주 지금 따라오니? 이 정도 속도? 그냥 세근의 곱까지 다 따라왔어. 그러니까 요 놈이 F'A라는 거 눈에 금방 들어올 거잖아. 그래서 저놈 적분한 다음에 세근의 곱 이렇게 간다. 다음 10번. 자, 한번 해보자.
해봅시다. F3을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막연하죠? 신용아 정신 차리자. F'X를 먼저 생각해요. F'X는 정의에 입각해서 어찌됐든 도함수의 정의니까. 그러면은 여기 Y 자리에 H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줘. 그러면 나가고 나가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침 요 조건이 있어. 그래서 F'0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여기까지 됐어? 맞죠? 근데 x, y에 둘 다 0을 넣어봐. x, y에 둘 다 0을 넣으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f0은 0.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가.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가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4래. 그래서 여기가 4라고. 그래서 얘가 속도가 좀 빠른가? 불안하지 않아? 요거 지금 따라왔니? 그러니까 요 분수 형태가 4라서 여기가 이제 4가 된다고. 요 앞쪽.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F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치면은 이렇게 붙겠지. 그치? 근데 F0은 0.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가야 돼.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상수가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는 상수가 붙는데 지금은 이게 원점을 지나가잖아.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상수를 붙이면 안 돼.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fx야. 끝. 콜? 넘겨봐. 695번. 끝이 보인다. 지금 10분 남았거든요. 문제 좀 계속 더 풀어줄게요. 이거 아까 유형 문제 좀 이제 더 풀어보자. 오케이. 더 풀어봐. 자, 695번이요. 오늘 DT에서도 혹시 뭐 해야 되는 거 있니? DT는 괜찮나? 그냥 RPM에 있는 문제 좀 계속 더 풀어보자. 이건 뭐냐? 이게 뭐니 이게? 이거 사실 부정조건 몰라도 그냥 이거 미분 쳐가지고 다 끼워 맞춰도 되거든. 그러니까 적분을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사실. 적분을 꼭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분을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알면 좀 더 편하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프라임이 여기랑 여기를 그대로 갔잖아. 그래서 프라임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잘못 썼어.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돼, 프라임. 이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다고, 프라임이. 근데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는 나도 뭔지 몰라요. 뭔가 이렇게 붙겠지. K라고 할까? 그러면 이건데 적분을 쳐. 이거지. 야, 여기 있는 A, B, C, D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fx를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냥 A, B, C, D 너무 신경 쓰지 마. fx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C.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fx를 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럼 지금 미지수 몇 개 있니? 2개 있지. 관계식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몇 개나 나왔어? 극소, 극도 2개. 그러니까 극소라는 게 잠시만 마풀풀 마잖아. 그럼 요 점에서 뭐가 나오냐면 극소가 나오고, 요 점에서 뭐가 나와?
배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2 극소가 마이너스 1이고 F0 극대가 플러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K랑 C랑 나오는 거야. 설명 괜찮아? 혼자서만 계속 다니는 게 괜찮니 여기까지? 얘들아 저기 한 5분 있는데요 몇 개 더 풀어보자. 뭐 풀어보지? 좀 쓸만한 거 몇 개만 더 좀 풀어보고 싶은데 뭐가 좀 어렵지? 몇 개만 더 풀게요. 상급 문제 몇 개, 유형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700번 어려워 보인다. 700번 좀 풀어보자. 어려워 보이는 거 몇 개 풀어봅시다. 야, 이게 제일 어려워 보이니까 제일 어려운 거 먼저 풀자. 자, 이거 한번 봐봐. 문제 읽어봐. 자, 이거 보면은 자 맥락 위주로 잡아줄게. 계산 과정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이제 이렇게 가보자. 자, 그러니까 프라임이 이거잖아. 프라임이 이거니까 얘는 이렇게 붙여주면 돼. 괜찮니? 근데 보면은 A에다 2를 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fx는 이렇게 더하기 c인데 원점 지나니까 이거 안 붙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거야. 그러면 요거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요거 그래프를 보면은 극소극대를 따져줘야 되지. 그래서 극소극대를 따지면 돼.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 잡고 이거 아니고 이 점 잡고 이 점 잡고 원점 잡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래프가 이렇게 씌워졌어.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K가 이제 수평선이죠. 수평선인데 그 수평선이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Y는 K인데 그 K의 범위는 풀마 3분의 4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야 세 번 만나겠죠. 오케이? 한 문제 더 풀 수 있나? 뭐가 좀 할만하냐? 뭐 하나 더 해? 아니면 뭐 슬슬 맞춰? 시계 봐봐. 하나 정도 더 할까? 아니면 뭐 좀 풀어보고 싶은 거 있나? 아니야.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앞에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부정조건 개념 설명도 다 해주고 유형별로도 뭐 한두 문제 정도씩 쭉 해서 다 풀어봤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 목요일날 올 때까지 뭐 부정조건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 부정조건이랑 저기 등차수열 끝까지 다 풀어와야 된다. 목요일날 올 때까지 알겠죠? 저 등차수열이랑 부정조건 깔끔하게 끝내 오시고 부정조건은 내용이 정말 쉬워서 여기는 아마 질문도 별로 안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거 다음 것도 진행하면 되겠지. 오히려 수열이 할 게 더 많을 거다. 근데
정적분은 내가 좀 해주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정적분이 교과서가 잘못 나왔어. 교과서가 이제 완전히 틀리게 나왔거든, 정적분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야매로 갖다가 다 붙여놨는데 교과서가 싹 다 틀렸습니다, 정적분 내용. 정적분 이거 아니에요. 다 틀렸어. 다 틀렸는데 내가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내가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내용이 간단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완전히 개소리야. 다 틀렸어. 이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나는 편하긴 한데 이게 틀렸거든? 그래서 좀 고민이 돼. 그래서 틀린 거를 알면서도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서 좀 편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가르쳐 줄 건지 이를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제대로 하려면은 좀 어렵긴 해요. 어려움 대신에 그게 맞는 거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 예전에 이렇게 이게 아니었거든. 근데 자꾸 이제 이상하게 바꿔서 이거 다 틀렸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왜 초등학교 때 보면은 원주율을 갖다가 3.14로 배우다가 중학교로 딱 넘어가면 그거를 파이라는 무리수를 이제 가르쳐 주잖아. 근데 초등 때는 원래 이렇게 3.14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3.14로 하는 이유가 이제 애들이 무리수 파이라는 거를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3.14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커져가지고 무리수 파이라고 해도 애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무리수 파이라고 가르쳐 주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느낌 알겠어? 느낌 알겠지, 그치? 그런 느낌인데 이건 좀 고민이 되는데 오케이. 아무튼 부정적분이랑 등차수열까지 다 해오시고요. 저기 도장을 좀 찍자. 혈기노트 오답노트랑 교재랑 다 꺼내봐. 야, 그리고 환주랑 저기 주영이는 점심을 먹고 올 거야? 아니면 뭐 그냥 바로 시험 볼 거 어떻게 할 거야?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저기 주영이는 어떻게 해? 바로 가? 아, 그래요.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세팅해줄게. 재훈은 올 때 교재가 너무 비어있거든? 교재 좀 많이 채워와. 알겠지? 너무 많이 비었어, 교재가. 그다음에 민지도? 야, 민지도 지금 나와서 좀 하고 갈까? 아, 오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내일 좀 와? 내일 몇 시에 와야 돼? 아니 5시 이후로는 안 돼. 5시 이후로는 수업선생님이 없어. 오전에 와요, 그러면. 일요일날은 애들도 별로 없어서 아마 질문하기도 좋을 거야. 아,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 나 하고 싶은 대로. 야, 고민을 좀 해봐. 그러니까 너가 시간을 정해서 나한테 알려줘. 일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겠다. 저기 그러면 나머지는 확인하시고요. 저기 2명은 여기서 내가 수업을 하잖아. 일단은 8층 올라가 있어. 8층. 아니야, 나랑 같이 올라가. 좀만 기다려봐. 같이 올라가자. 세팅을 해줄게. 고생했다. 네. 네. 2명은 나랑 같이 올라가자.
가자.